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초강력 대출 규제로 당분간 수도권 주택시장의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을 받으면 전입 의무가 생겨 당장 실수요자 외에는 집을 사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서울 집값 급등세에 이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 원에 육박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습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5조 8천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성 미분양이 늘면 건설사가 재정난을 겪을 수 있고 경기 침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물건을 직접 사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패닉 바잉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금리 인하 시기가 도달했고 거기에 예전에 경험했던 이 문재인 정부에서의 아파트 급등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좀 빠르게 지난 주말 대책을 좀 내놨습니다. 대출 규제를 조이는 그런 대책이었는데 이 대책이 과연 이번 주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앞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흐름들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저희 방송 놓치지 말고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희가 드리는 정보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갖고 계시는 고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 거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부동산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6월 30일 오늘도 또 여러분의 성공 투자 함께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훈 도시연구소의 강경훈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경훈 도시연구소 강경훈 소장입니다. 월요일 하루가 행복하면 일주일이 행복합니다. 이 팍스TV 또 보시면서 갑작스러운 이런 규제가 나왔어도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마시고 잘 대처해 나갈 때 그 위기가 또 기회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6월 27일 지난주 6월 27일 날 대출 규제를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바로 다음 날인 6월 28일부터 실행이 되었습니다. 주된 한 가지는 이제 아파트 가격이 얼마가 됐든 이제 6억 이상 대출은 금지가 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또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가 갑작스러운 그 규제지만 또 시장이 그만큼 급박하게 계속 오르고 있었고 저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 반드시 이 새 정부가 따라와야 될 것은 대대적인 공급 발표가 따라오지 않으면 이런 갑작스러운 또 그 규제는 한 두세 달 가서 또 효력을 잃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다 또 시장에 적응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7월 달에 예정돼 있는 주택 대책에서는 대대적인 또 특히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완화라든지 공급 대책이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혼란하실 때 더 전문가 상담으로 바른 판단을 하면서 좋은 투자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내용이고요. 6월 27일 대책 오늘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냈었죠. 이제는 규제책만으로는 시장의 분위기를 잡기 어렵다, 공급이 확실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과연 정부가 이 공급과 관련된 대책도 또 빠르게 내놓을지 계속해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또 그 안에서 여러분의 자산 지키는 방법, 조금 더 부자 되는 방법은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의 고민도 함께 해결해 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이 정부의 대책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 앞서서 먼저 여러분 보내주신 문자 사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8779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저희는 현재 DMC 레미안 이편한 세상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부부입니다. 과거에 마포에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다시 마포 쪽으로 이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최근에 마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가격으로 옮길 수 있는 마포 현대 아파트를 알아봤습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구축 아파트로 이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좀 보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가재울 뉴타운에서 지금 이 마포 현대 같으면 아현 뉴타운입니다. 그래서 이 둘 다 그 뉴타운이고요. 그래서 지금 DMC 그 레미안 이편한 세상인데 레미안 이편한 이게 지금 한 13억에서 한 13억 5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현대는 한 14억 정도 하고 있고요. 요게 로얄층 같은 경우는 한 15억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지금 대출 규제를 발표를 했고 이 대출 규제가 고가 주택들은 지금 이제 거래가 많이 이제 위축이 될 거고요. 또 6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한 10억에서 12억, 13억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좀 빠르게 말씀드리면 무조건 다시 마포 현대로 복귀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당연히 이 2012년에 신축한 이 최신 아파트에서 여기는 1988년입니다. 그 지하 주차장도 없고 그리고 다른 뭐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훨씬 살기는 불편한데요. 노후도 많이 됐고요. 그러나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앞으로 지금 그냥 신축에 편안하게 사시는 값어치가 이 10억이라는 값어치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 답이 나오실 텐데요. 이게 앞으로 마포현대를 선택하셨을 때는 자산의 격차가 가면 갈수록 한 10억 이상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지하 주차장도 없고 좀 낡은 아파트지만 이게 10억이라는 돈이 붙었을 때 즐거움을 생각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감내를 하고 특히 또 이 풍선 효과로 요즘에 아현 뉴타운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요. 또 이 지금 한 30억의 이제 호가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곳이 이제 아현 뉴타운입니다. 그러면서 거리로는 한 5km가 떨어져 있지만 이제 앞으로 여기 가재울과 여기 아현 뉴타운 가는 가격이 많이 차이 날 것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마포현대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공덕현대를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반드시 지금 문자 주신 분은 요 염리 4구역 여기서 요 이마트까지 한번 임장을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여기를 옆으로 보시면 여기가 1층이고요. 지하 7층입니다. 지하 7층. 그래서 이마트가 지하 7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수영장이 지하 5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주차장으로 지하 뭐 4층, 5층 다 주차장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축법상 지하는 용적률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현 뉴타운이 옛날에는 이 그 고저차가 심해서 굉장히 불편한 동네로 인식이 됐었는데
요즘에 새로 지으면 이런 그 무료 그리고 공짜 용적률을 다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건축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고 또 같은 내용입니다. 요 쌍용산에서 요 그 센트리지 자이 길 옆으로 여기까지 보시면 한 고저차가 한 20m 이상 형성이 돼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다시 재건축한다고 치면 여기서 굉장히 그 특징을 살려서 아파트 키도 많이 높이고 지하 공간을 많이 쓸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저는 여기가 재건축이 됐을 때는 한 25억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가 지금 25억 5천을 실거래가를 찍었는데 그랑자이가 얼마 전에 27억을 27억에 거래가 되면서 지금 여기 호가가 지금 30억으로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언 뉴타운은 앞으로 계속 가격 상승이 가제울 뉴타운보다는 훨씬 가파르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런 그 좀 구축 아파트에서 재건축을 하시면서 미래를 다시 설계하시는 것도 좋은데 여기는 한 80세대 정도 되고요. 그래서 새로 신축을 하면 이 경사를 살려서 다시 새로운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고 지금 이런 경사나 지하주차장이 없고 이런 단점 때문에 지금 14억에 매수를 하실 수 있는데 분담금이 한 4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억이라고 봤을 때 안전마진이 한 7억 정도 가능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덕 현대 아파트가 이주 직전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한 3억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거의 얘랑 지금 가격이 같다. 14억이기 때문에 지금 마포 현대 아파트를 매수하는 타이밍은 굉장히 좋고 앞으로도 여기가 훨씬 많이 오를 것이다. 그리고 세대수가 적은 단점은 이 아이언 뉴타운이 한 18,000에서 2만 세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아파트 촌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대수 적은 것의 단점은 많이 좀 상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무조건 좀 이쪽으로 생각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거 원하시면 상담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당장 거주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신축 아파트가 되면서 자산이 늘어날 걸 상상하면 무조건 옮기는 게 맞다 조언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또 이사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강경훈 소장의 상담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금요일이었죠. 6월 27일 627 부동산 대책이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이 좀 자세히 들어가 있는지 하나하나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소장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지난주에 6월 27일 날 금융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부터 바로 실시가 됐고요. 새 정부 첫 대책인데요. 자, 이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어디로 갈 것이며 또 우리 투자의 방향성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오늘 한번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6월 27일 날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요.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통해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를 발표했는데 한 가지씩 보시면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요.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7월 1일이면 이제 하반기인데요. 그때 대출을 50%를 줄여버리겠다. 총량을. 그리고 정책대출은 25%를 줄이겠다. 정책대출까지 예외 없이 줄여버리겠다. 그래서 보시면 하반기에는 가계대출을 총량을 50%를 감축시키고 또 정책대출이라면 디딤돌이랑 이런 신생아까지 이것도 예외 없이 그러나 좀 덜 줄이겠다. 25% 줄이겠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이라고 하면 규제지역은 강남 3구 그리고 용산인데요. 여기서 주택을 가지고 2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1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살 때는 LTV를 10원도 대출을 못 받게 하겠다. 그리고 살려면 현금으로 대출 없이 사는 거는 허용이다 라고 그렇게 바뀌었고요.
또 1주택자가 그러면 한 채를 서울로 예를 들어 아까처럼 옮겨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 주택은 2, 3년이 아닌 6개월 이내에 팔아야 이것을 대출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2주택 그리고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에는 LTV는 이제 10원도 받을 수 없고 전액 다 현찰로 사야 된다. 그리고 1주택자는 6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가 되고요. 3년 동안 거의 사형 선고와 같죠. 대출 금지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그리고 무주택은 기존과 같이 대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 때 DSR을 좀 우회적으로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여기 40년으로 대출 기한을 잡았었는데요. 이거 다시 30년 이내로 회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 기간을 줄여서 대출금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서 대출 기간은 무조건 30년 이내로 고정을 하겠다라고 또 세 번째가 바뀌었고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은 이게 100억의 아파트든 70억의 아파트든 무조건 6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저는 여기서 6억이라는 이 수치가 한 9억까지는 해줘야 그래도 한 15억이나 한 20억 그리고 소득도 맞벌이로 하면서 한 2억이나 2억 5천 정도 소득 되시는 분들이 집을 요거까지는 저는 좀 허용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6억으로 잡아버렸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좀 유탄을 맞을 것이다. 집 구입하는데 당장에 애로사항이 생길 건데요. 20억의 아파트를 보면 14억을 이제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갑자기 애로사항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집값과 상관없이 주택 주담대는 6억으로 아예 고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2억, 15억 그리고 그거 이상 넘어가는 한 20억 정도까지도 굉장히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종합을 해보면요.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은 50%를 감축을 하겠다. 그리고 2주택이나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 시에는 대출을 10원도 못 받게 하겠다. 그리고 1주택자는 주택을 샀을 때 6개월 이내에 무조건 처분을 해야 되고 무주택은 기존처럼 대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요게 또 추가가 됐습니다.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인데요. 우리가 집을 사면서 잔금을 전세로 맞추는 것을 금지를 이제 또 하는 겁니다. 여러 번 금지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전세로 맞출 때는 그 전세 그 임차인의 그 전세 대출은 금지가 된다. 그리고 대출 기한을 아까 DSR이죠. 그래서 30년으로 10년을 줄였고요. 그리고 집값과 상관없이 주담대는 무조건 6억으로 고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15억에서 한 20억 구간의 집들이 바로 타격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렇게 치솟는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반포와 압구정 등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강변과 이런 진짜 강남에서 희귀한 신축이 어우러지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계속 가격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35층을 폐지해주고 한강변 재건축이 엄청나게 사업성과 그 가치가 높아지면서 사상 유례없는 폭등 현상이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여기 대출이 허락이 됐기 때문에 뭐 한 30억씩 이렇게 40억씩 대출을 받고 살 수 있는 시대여서 지금 여기에 핀셋으로 주담대를 금지시키는 그런 효과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토지거래 확대를 실시하면서 풍선 효과로 특히 지금 마포와 성동이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가격이. 그리고 강동, 동작, 광진 등이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증가하면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억에서 왜 9억으로 하지 않았냐. 6억으로 한 이유는 여기까지 좀 잡겠다. 그리고 6억이 되면서 나머지 이제 중하급지 키 맞추기를 되면서 수요가 이쪽으로 몰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도 결국에는 다 이제 가격이 오를
예정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반포, 한강변 신축들이요. LTV 인제 50에서 자, 무조건 6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여태까지 보면 다 이게 현찰 주고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7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하신다고 보면 30억 정도까지 다 대출, 그러니까 50%까지는 받고요. 한도까지 다 대부분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경 매수도 좀 용이해지고 빚으로 LTV를 이용해서 대출을 이용해서 몇십억씩 대출을 이용해서 자꾸 천정부지로 막 70억, 100억 가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핀셋으로 지금 규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바로 수요 감소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주택 이상은 또 아예 10원도 못 빌리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6억에서 9억에서 9억까지는 해주면 좋은데 그 부작용을 감소하고라도 지금 정부는 얼마나 급한지 지금 6억으로 내려버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강남 일부서는 급매물이 쏟아지면서 지금 바로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지금 시급하냐면요. 서울시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그래서 매주 상승률인데요. 지금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가 여기가 그때 다 취소를 해줬습니다. 서울시에서 해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오른 다음에 다시 이제 서울시가 깜짝 놀라서 여기서 다시 이제 확대 지정을 했습니다. 그 보합세로 잘 가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오른 겁니다. 많이 올랐는데요. 이게 0.43이라는 수치가 여러분들이 잘 안 하다 할 수 있는데 한 주니까 52를 곱해 보면요. 1년이면 22%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이게 더 무서운 게 서울시 평균이라는 겁니다. 서울시 평균이 0.43이면요. 지금 2018년 9월 이후 최대 상승폭인데요. 한번 마포랑 성동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평균 0.43은요. 이런 구들이 있기 때문에 0.43이 되는 겁니다. 자, 거의 1%죠. 여기도 1%라고 봤을 때 그럼 1년간 51% 그리고 여기는 50.96%입니다. 이 성동구와 마포구는 20억짜리 아파트가 질비한 동네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의 속도냐면 20억 아파트가 1년 후에는 30억이 돼 있는 속도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한 달에 8천만 원씩 꼬박 오르는 속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마포구와 성동구의 상승률은요. 강남 3구 저리 가랍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마포 아현 뉴타운도 난리가 났고요. 27억 그리고 바로 호가가 지금 30억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저도 이제 왜 6억이냐 퀘스천 마크가 있었는데 이거를 분석해 보니까 얘네를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부는 9억이 아닌 6억을 썼다라고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허가가 해제가 되면서 올랐다가 확대 실시하면서 여기서는 보합세를 갔었는데 확대 실시하면서 문제는 마포와 성동, 광진, 강동, 동작 등으로 급등세를 나타내 버린 겁니다. 그래서 9억이 아닌 6억으로 책정이 됐을 것이다. 자, 성동구는 0.99, 마포구 0.98. 그래서 이 수치 자체가요. 2013년부터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공표를 했습니다. 공표를 한 이후에 역대 최고의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1년에 뭐 한 10억씩 오르는 속도이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속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포구는 그래서 거의 1%씩 오르는 마포구는요. 마포 그랑자이가 지금 34평이 27억에 거래가 되면서 대장주가 마포자였습니다. 프레스티지 자이였는데 요게 25억 5천 신고가 찍다가 지금 바로 매물이 한 번에 바로 30억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현 뉴타운은 이제 30억 시대로 들어가 버렸다. 그게 왜냐하면 강남에서 34평, 24평, 34평을 못 사시는 분들이 제일 선호하는 지역이 학군, 일자리, 신축이 모여있는 아현 뉴타운입니다. 그래서 4, 5억 이상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강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일 재건축 4인방에 몰려있는 한현우 시인인데요. 여기가 한 16억 이 정도 하다가 지금 20억 돌파해버렸고요. 고덕지구도 지금 25억 시대가 바로 됐다. 그래서 이런 강남 급등 현상의 풍선 효과가 이렇게 오르자 정부는 엄청나게 지금 이 확대가 되고요. 효과가 떨어지면서 거래가 회복이 되고 가격이 재상승되다 보니까 이런 학군과 일자리 신축, 아이언뉴타운과 고덕 택지 지구 같은 곳에 수요가 많이 몰렸습니다. 자, 짧은 기간으로 수요 집중으로 시장이 과열화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엄청 불안해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맞벌이 하면서 정말 돈을 많이 모으시는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급한 마음으로 불안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중 가격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 우리 절로 이사 갑시다. 15억. 실거래가 앱으로 보고 네이버 부동산을 봤더니 16억 5천입니다. 매물은. 그래서 급한 마음에 그 임장을 가서 현지에 갔더니 17억 5천입니다. 매물은. 두 번 스트레스 받고 이거 안 되겠다. 그럼 빨리 오늘 5천만 원 입금합시다.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18억 또는 18억 7천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을 또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중 가격이 형성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지금 거의 매수자들도 많은 패닉에 빠졌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용산, 강남 3구가 토지거래 허가제가 확대가 되면서 지금 여기서 묶였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성동, 광진, 강동, 마포, 동작 이런 곳이 확대가 됐는데 이제는 LTV 6억으로 딱 잡히면서 아마 이런 중하급지까지 이제 불이 붙을. 근데 오래 붙진 않고요. 잠깐 불이 붙으면서 또 전체가 서울 전체가 오름세로 돌아서고 아무래도 이런 지역들은 당분간은 좀 정체기가 올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사람들은요 서울에 신축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근본적인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양질의 주거 공급 대책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도 협박으로도 안 되는 게 우리나라 매수자들입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에 이어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4기 신도시는 취소한다고 그랬는데 취소를 하지 마시고 4기 신도시를 조기 발표를 하시고요. 투트랙으로 서울시 정비 사업을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시키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갑작스런 규제를 하시더라도 공급 시그널만은 정말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심리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확실히 줄 수 있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 정비 사업은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데요.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은요. 제초안은 이제 폐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누구 기분 좋으라고 이렇게 할 정책은 아니고요. 이제는 사업성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되고요. 사업성 확보를 위한 용적률 완화 그리고 앞으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 그리고 재개발은요. 역세권 고밀 개발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500% 웬만한 지역은 다 500%를 용인 준주거 상향을 해주자. 그리고 도정법 개정이 아주 절실한데요. 이제 과소필지랑 접도율, 호수 밀도는 사실상은 우리가 논할 의미가 없습니다. 다 반듯반듯한 구역에서도 노후도가 엄청나게 많이 찼기 때문에 노후도 중심의 지구 지정이 이제 반드시 돼야 된다. 그래서 일반 분양도 많이 늘어나고 임대주택 공급이 확 늘어났을 때 서울시 신축이 이제 앞으로 안정된 가격 내에서 가야 된다. 자, 재건축은요. 앞으로 투자 전략은 신축보다는 위치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치 좋은 곳은 가격에 맞추다 보니까 구축을 또 선호하셔야 되고 리모델링도 앞으로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재개발은 신축 빌라 27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번 쓰시고요. 돈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무주택자는 상급지 미분양 빌라 이런 것도 반드시 한 채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 정비사업 전성기 시대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투자 전략은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24년간 뭐 개발업을 했는데요. 정말 서울시 산전수전 다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대격변에 준비를 하셔야 되고 위기는 기회입니다. 자, 소자본으로도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전문가와 함께할 때 반드시 밝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또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찌됐든 이 아파트에 대해서 이 실거주가 아니라면 투자가 좀 묶인 상황에 내가 어떻게 투자 계획을 좀 해야 하는지, 어떻게 내 이 작은 금액을 큰 금액으로 좀 불릴 수 있는지 고민되신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이번 시간은 여러분께서 실질적으로 좀 투자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이 서울의 알짜 지역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이번 시간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김문준 이사 나오셨어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김문준 이사입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이제 6월 마지막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유익하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투자 유망 지역과 투자처를 꼭꼭 집어서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서울에 정말 내 집 마련하는 것, 내 아파트 하나 갖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정말 로망과 같은 꿈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강남 3구에 입성하는 게 꿈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범위가 넓어져서 강남 4구까지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그 4구의 문턱 넘기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내 집 마련하실 수 있도록 오늘 알짜 매물을 좀 여러분께 공개해드릴 예정인데요. 강동구 이야기를 좀 준비해 주셨어요. 강동구의 입지부터 좀 자세히 분석을 해주실까요? 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지역은 이제 서울의 중심으로부터 한강변을 좀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강남 그리고 송파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강동구입니다. 강동구 하면 이제 천호동이라든지 이제 명일동 그리고 또 오늘 소개해드릴 고덕동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강동구 하면 이제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자,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고덕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단순히 이제 서울의 이제 외곽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강남과 거리가 멀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고덕 그라시움이라든지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덕 아이파크 등 이제 재건축에 성공한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이제 매매가도 가장 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마포구에 따라서 이제 강동구도 굉장히 이제 또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가장 신축이고 이제 대표적으로 대단지인 그라시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30평대도 지금 한 22억 정도 실거래도 되었고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위로는 뭐 탄탄한 이제 초중고 학군이라든지 풍부한 녹지 환경, 이제 강동구가 요 녹지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 내에서 굉장히 녹지가 또 좋은 지역이라서 아이 키우시는 젊은 층은 물론 이제 은퇴 이후 노년층들까지도 굉장히 살기 좋은 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인데요. 현재는 이제 지하철 5호선이 고덕역과 상일동역이 인접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5호선은 사실 두 갈래로 이제 나눠져서 마천이랑 이제 고덕 이제 미사 이쪽으로 이제 지금 현재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데 그 부분에는 크게 인기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라시움 같은 아파트도 지금 5호선 상일동역이랑 붙어 있는데도 매매가가 굉장히 높은 걸 보면은 지역 가치가 아주 높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8년 이제 개통 예정인 9호선 이제 센터공원역과도 굉장히 초역세권으로 매우 인접해 있습니다. 위로는 고덕 비즈밸리가 있고요. 아래 이제 고덕 비즈밸리가 입주 중에 있어서 향후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지역입니다. 입지 여건은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네, 요즘 젊은 신혼부부층도 그리고 노년의 삶을 다시 준비하시는 제2의 청춘분들도 선호하시는 지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사실 이 강동구 고덕 지역은 지금 사는 것보다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지역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런지 이 앞으로의 개발 호재들도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이제 개발 호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지하철 9호선 샘터공원역
방금 말씀드렸던 생태공원역 연장 개통한다는 점이랑 둘째는 이제 고덕 토평대교 그리고 세종 포천 고속도로가 개통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덕 비즈밸리입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최고의 이제 서울의 황금 노선인 지하철 9호선 4단계 고덕 구간이 2028년도 하반기에 개통 예정입니다. 현재 9호선 종점역인 보은병원역에서 생태공원 사거리 그리고 한영외고역, 고덕역, 샘도공원역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연장 개통이 되고 나면 고덕에서 강남 이제 삼성동까지 한 20분 정도 이내로 이제 접근이 가능하게 되고요. 이렇게 강동 지역과 강남 그리고 여의도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향후 이 지역 임대나 매매 수요도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한강의 33번째 다리인 고덕대교입니다. 고덕대교와 제2경부고속도로가 불리는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개통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강동 고덕 IC를 통해서 위로는 구리나 포천 그리고 아래로는 용인이나 세종 지역까지 교통이 연결되면서 아주 편리하게 되고요. 이처럼 9호선 지하철 개통 그리고 고속도로 개통 등의 교통 호재로 강동구에서 강남, 여의도뿐만 아니라 포천이나 구리, 용인, 세종 지역까지도 이어지는 지역들까지 이동성이 굉장히 좋아져서 각 지역에 주거나 이제 업무 종사자 수요층들까지도 강동구로 굉장히 흡수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덕 비즈밸리인데요. 비즈밸리는 고덕동에 위치한 약 7만 평 부지의 대규모 상업 업무 복합 단지입니다. 2025년까지 25개 기업이 이제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현재 많은 대기업 본사들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임원진들이나 고소득층 종사자들이 이주함에 따라서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또 서울시 최초의 이케아도 지금 이미 들어와서 개점을 했고요. 이마트나 CGV 등 다양한 업무 시설 등이 올해 들어설 예정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신사옥도 걸릴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고덕 비즈밸리 개발로 9조 원의 경제적 효과랑 무려 3만 8천 거의 4만 명 가까이 되는 이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동구 일대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고요. 서울의 동부권 새로운 경제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호재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하철과 자동차를 포함한 이 대형 교통 호재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이 모이는 일자리 호재까지 가지고 있는 곳 강동구 고덕동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강동에서 이 많은 재건축 아파트들이 한때 좀 붐을 일으켰다가 이제는 또 이 재개발과 관련된 노후 주거지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 현황은 어떤지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실까요? 예, 먼저 이제 위치로 말씀드리면 고덕동에서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 단지들을 좀 제외를 하고 나면 이 점선으로 좀 표시가 되어 있는 곳들이 이제 노후 주택 단지들입니다. 과거 고덕 1지구 그리고 고덕 2-1, 고덕 2-2 이렇게 불렸었는데요. 이것들이 단독주택 재건축을 원래는 이제 추진했었는데 2010년도를 기점으로 이제 경제 상황이나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대부분 해제가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현재는 굉장히 지금 매우 심각한 노후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구역별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했는지 말씀드리고 노후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상 빨간색으로 이제 보이는 것이 노후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진하면 진할수록 오래된 연식을 나타내줍니다. 이 지역의 노후도가 느껴지시나요? 서울에서 이 정도로 대규모로 이렇게 노후화된 지역은 정말 많이 없습니다. 가장 왼쪽 지역은 이제 고덕 1지구, 이제 고덕 1동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했던 지역인데요. 면적은 굉장히 넓고요. 노후도 또한 88% 정도로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동의서를 진구했을 때 당시에 단 5개월 만에 60% 이상의 동의호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데 반대파로 인해서 작년 12월에 이제 동의서 효력은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현재 분위기로는 동의서가 굉장히 빨리 진구가 된 만큼 주민들의 열의가 대단하기 때문에 아마 다시 재추진해도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만 되면 2,000세대 정도로 대단지 아파트를 예상을 하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옆에 조그만한 고덕 2-2 알파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인 곳이 있는데요. 이 지역은 면적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노후도는 80%로 굉장히 높고요. 역세권 재개발로 추진 중입니다. 최근에 건축 제한까지 들어갔고 지형 도면 고시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에서 역세권 재개발 굉장히 또 주목해볼 만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가장 오른쪽에 기역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2-1지구 보이실 겁니다. 이제 현재 고덕 2동 신속통합 기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 역시나 노후도도 85%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24년도 11월에 연번 동의서 받아서 열심히 추진 중이었는데 이 지역 또한 이제 반대자들로 인해서
동의서 효력은 상실된 상태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제 노후도가 좋아서 언제든지 재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이제 반대자분들은 거의 단독주 분들이실 텐데 250% 용적률보다는 아마 더 높은 용적률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높은 용적률로 할 수 있는 개발이 나오면 바로 찬성을 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개발 추진 현황은 일단은 이 정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붉게 표시된 지역이 노후됐다라는 표시 내용이었는데 사실 80% 노후도도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한 90% 정도의 노후도를 보인 곳이 있었어요. 아마 오늘 이사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유망 지역이 이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역인데 요 지금 고덕 2-2 과거 고덕 2-2 지구고요. 가운데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이제 개통되는 샘터공원역 바로 역세권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에는 이제 고덕 2-2 지구였고요. 현재는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 중인 지역입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로 이 지역은 위치나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황금노선, 지하철 9호선, 샘터공원역과 초역세권으로 인접을 해 있고 위쪽으로는 또 고덕 비즈밸리, 또 상업시설이 입주 중에 또 있고요. 굉장히 큰 고덕 비즈밸리가 있고 이 지역은 예전부터 고덕동에서는 가장 투자성이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요 왼쪽 오른쪽에 고덕 1지구라든지 고덕 2-1 지구보다 훨씬 투자성이 좋은 지역이었는데요. 앞으로도 그럴 거로 생각합니다. 향후 이제 재개발이 추진이 되면 고덕동 아파트 시세를 이끌어갈 대장 아파트가 들어설 투자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요.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지역은 무려 노후도가 90%입니다. 현재 서울 내에서 아직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이 정도의 면적에 노후도가 90%인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사실 투자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 다른 이제 주변 재개발 추진 지역들보다 단독주택 비율이 더 높아서 조합원 수도 적고요. 그래서 사업성도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역세권 재개발은 다른 재개발과 다르게 용적률이 굉장히 또 높기 때문에 용적률이 여기도 지금 최대 500%까지는 적용이 될 수 있어서 사업성은 더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지역입니다. 보통 재개발을 이제 추진하게 되면 주민들의 의지, 그러니까 동의서를 많이 진구받는 것이 굉장히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항상 어느 지역이든 단독주 분들이 반대를 일반적으로 하십니다. 하지만 역세권 재개발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높은 용적률을 받기 때문에 개발 가치가 높아서 단독주 분들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재개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이 고덕 2-2 지구의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현재 이 지역은 어떤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전부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역세권 재개발 사업 운영이 조금 개정이 돼서 변경이 돼서요.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한도 돼서 왼쪽 오른쪽 이제 1, 2구역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고 아무래도 전체 면적으로 통합해서 진행하는 것이 좀 더 깔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개인적으로 있었는데요. 마침 이제 최근에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주요 내용이 좀 발표가 되었는데 꼭 역세권 개발 방식이 아니더라도 일종 여건을 충족하는 역세권 일대이면은 준주거 지역으로 이 땅을 이제 종상향을 해줘서요. 역세권 재개발과 같은 용적률 최대 500%를 적용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요건을 한번 보시면 승강장으로부터 이제 250m 이내에 있어야 되고요. 이제 직선 거리로 250m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간선도로를 접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2-2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요건 전부 다 충족합니다. 한번 이 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9호선은 샘터공원역으로부터 250m 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간선도로를 위에 이제 큰 간선도로 있습니다. 간선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신속통합 방식으로 통합으로 전체 면적으로 진행을 하게 돼도 오히려 면적은 늘어나고 용적률은 역세권 재개발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은 역세권 재개발이든 뭐 신통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추진이 되어도 초역세권이라는 이점과 그리고 심한 노후도로 인해서 사업성이 좋을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 가치 높은 지역, 그래 이 지역을 그래서 좀 투자처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강동구 고덕동은 현재도 지금 이제 대단지 아파트 그리고 학군, 녹지 등 이제 안정적으로 주거 환경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향후 9호선 샘터공원역이 연장 개통이 되고 뭐 제2 중부 고속도로인 포천 고속도로의 개통 그리고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고덕 비즈밸리 입주 등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이에 따른 인구 증가와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요. 이러한 지역에서도 노후도 90%로 언젠가 반드시 재개발을 해야 되고 초역세권에 위치를 해서 용적률 500%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사업성이 굉장히 매우 우수한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마 지주분들도 다른 방식으로는 500% 이상의 용적률을 당장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을 지금 현재 최고의 효율로 개발이 가능할 때 동의가 잘 되고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시작을 안 했을 때 미리 좀 좋은 입지에 선점을 하시기를 좀 추천드리면서 추천 지역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새로운 역이 생기면서 그래서 용적률 상향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말은 바로 사업성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조금 더 높은 사업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이 강동구 고덕동에서의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지역 시세는 좀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매매가와 또 임대가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현재 제가 조사를 해본 바로는 이 지역의 투룸의 매매가는 5억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3룸은 지금 한 7억대 중반 정도였고요. 실투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룸은 이제 3억대 후반, 이제 투룸은 이제 3억대 초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다만 제가 만약 투자를 이제 한다고 뭐 추천을 드리면은요, 어떤 지역이든 좀 아직 재개발이 선정되기 전에는 조금 이제 작은 거를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위험 부담도 좀 줄이고요. 당장 재개발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재개발이 선정되고 진도가 많이 나가고 그 지역이 이제 마음에 들면 좀 더 이제 큰 평수로 옮기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장 조사를 하실 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은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사고 싶은 게 남들도 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즉 가급적이면 재개발이 선정이 되기 전에는요. 뭐 반지하라든가 좀 연식이 오래된 것들은 조금 피하시고 아무래도 이제 10년 내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이런 걸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재개발이 진행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전세라든지 입주를 할 게 아니라면 전세도 맞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세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연식을 한 10년 내외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냥 대지가 엄청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어차피 재개발을 할 때 나중에 이제 권리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건물의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도로가 큰 길을 끼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뭐 샛길에 들어가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리하기 좋은 걸로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좀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현재 공시 가격 5억 이하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형 주택으로 들어가니까요. 청약시에 또 무주택자로 인정도 해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자녀 분들 명의로 이제 많이 해주십니다. 청약은 좀 청약대로 노리시고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노리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노릴 수 있는 개발을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이 고덕동 이 지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지역에서 좀 궁금하시거나 이런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제가 고덕동에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이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필요하시거나 나 투자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김문준 이사의 상담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6월의 마지막 날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7월의 첫날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